교재는 24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있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물납이라는 건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뭘로요? 물건. 그래서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걸 물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건으로 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물납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공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담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요 돈으로 주겠다. 요런 게 이제 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요거는 언제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보는 담보는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뭐냐면은 대출을 집으로 받는 건데 돈 안 갚으면 이 집을 뭐 해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담보라는 건 현재보다는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담보 같은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팔아서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강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공경매는 강제로 파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팔려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양도는 전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포괄양도라는 건 다 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넘겼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업자예요? 그냥 일반 소비자예요? 소비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포괄이에요. 포괄이라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넘겼으니까 이 세금은 누가 내냐면 우리 회사를 사간 사람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상관없잖아요. 왜요? 이 사람한테 건나 사간 사람한테 건나 결과값은 뭐 할 거니까요? 똑같을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사업체를 팔았으니까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낼 거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49페이지에서 볼 거는 없고요. 250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25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좀 봐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용역의 무슨 공급이라고 있죠? 간주 공급이라고 있죠.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그래서 저는 이 간주 공급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무상 공급이라고. 공짜. 그러니까 그 간주 공급은 다 공짜와 관련된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결론적으로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공짜로 물건 주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건 재화가 아닌 거를 용역이라고 하는데 요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무상이라는 게 공짜죠. 그래서 공짜로 물건 주는 거는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짜로 일해준 거예요. 공짜로 일해준 건 뭐 내지 맙시다. 세금 내지 맙시다. 근데 단 누구한테요? 특수관계인에게 뭐 했을 때요? 부동산 임대용역. 그래서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친인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인척한테 공짜로 부동산을 빌려줬을 때에는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리고 그거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250페이지. 거기 수입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개는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 근데 그리고 그 두세 개를 몰아서 푸시면 안 돼요. 뭐 이틀에 하나 내지 3일에 하나씩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산 세무 공부하면 전산회계 1급 공부가 당연히 되거든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감 떨어뜨리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세무는 시험이 90분이에요. 몇 분이라고요? 90분. 근데 회계는 몇 분이에요? 60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일단 세무에다 세팅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뭐 하시고요? 물어보시고 그런 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입 나오면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한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거기 2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있죠? 거기 옆에다가 주거래 우선주의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거래 우선주의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이거 회계할 때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컴퓨터 책을 샀어요. 책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거기에 과거에 CD가 많이 들어있었죠. CD는 과세예요. 뭐라고요? 과세. 그러면은 요때는 다 면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 컴퓨터 책이에요. CD예요. 컴퓨터 책이죠. 그래서 책이 면세니까 CD도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면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거꾸로 CD는 과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악 CD를 샀어요. 그럼 거기 안에 뭐 브로마이드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면세예요.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뭘로 본다? 과세로 본다. 왜냐면 주가 뭐니까? 음악 CD니까. 그래서 주거래 쫓아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거래 우선주의. 지금까지 무려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많이 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다음에 넘기세요. 252페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공급 시기 잘 나와요. 그래서 252페이지. 공급 시기 및 무슨 장소요? 공급 장소. 근데 이거를 시험에 잘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잘 내냐면 이것 때문에 잘 내요. 공급 시기 때문에. 우리 날짜 중요하다 그랬나요? 안 중요하다 그랬나요?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은 1기냐 2기냐를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날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의 날짜도 어떻게 돼요?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날짜는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날짜 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판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는 현금, 외상, 할부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몇 번이냐 4번하고 섞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거기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면 둘이 똑같아서 같이 봐버릴게요. 한 번에.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기가 1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걸 할부로 하는 이유는 금액이 뭐해서? 비싸서. 그 다음에 완성된 거에 따라서 돈을 주는 이유도 금액이 커서 비싸서. 그 다음에 중간에 돈 주는 이유도 뭐예요? 금액이 뭐해서? 비싸서. 그리고 기간이 뭐하니까요? 기니까. 우리 설마 1,000원짜리 갖고 48개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금액이 싸니까. 근데 1,000억이야. 그럼 1,000억이면은 48개월, 60개월 이렇게 길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금액이 뭐하니까요?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돈 받기로 했을 때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 남이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누구라고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돈 받았을 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요게 가장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돈 받기로 한 날에 세금을 냅시다. 그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가공이라는 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만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줬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바로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가공된 물건을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돈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물건 샀을 때 돈을 먼저 보내긴 하지만 그 돈이 내가 물건을 받아야만 그 물건을 파신 분한테 돈이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아서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 가공도 가공된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을 하려면은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인도가 내가 이 물건을 받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저기 폐업. 폐업도 은근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죠?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폐업해도 세금은 뭐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세금을 내려면은 일단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의 기준점이 뭐 하는 때예요? 폐업하는 때예요. 왜냐면 폐업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폐업하면 뭐 하는 때? 폐업하는 때.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요것도 은근 잘 내시더라고요. 네, 일명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인 판매기를 자판기라고 하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대금을 수취했을 때, 그래서 돈 꺼냈을 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라 그랬어요.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아야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자판기에다 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받은 거 아니죠? 내가 그 자판기에 가서 뭐를 꺼내야 되죠? 돈을 꺼내야 되죠. 그래서 그때로 뭐를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근데 요즘에는 자판기도 저거 많더라고요. 카드로 하는 자판기, 신용카드로. 그래서 이제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물건 팔 때마다 얼마치 팔았는지 국세청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자판기도 카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저기가 좋아요. 신용카드 회사하고 국가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얼마치 팔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출. 뭐야? 수출. 요거는 세무 때 추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에서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수출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요때는 환가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수출해요, 안 해요? 수출하죠. 그러면 수출할 때에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 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왜냐면 환율이 오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어느 환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도 날까요, 안 날까요? 세금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국가 입장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은 이제 선적하는 날짜로 해서 세금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적일로 보기도 하는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를 때도 있어요. 환가가 뭐냐면 환전일이에요. 우리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환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전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에서 보는 환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볼 거예요. 다음 주쯤에. 왜냐면 다음 주쯤에 저희가 분기 연습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253페이지. 요거 관련돼서는 쪽지 시험도 볼 거고요. 자세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3페이지는 여기는 용역과 관련된 거예요. 뭐요? 용역인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특수한 경우 좀 잘 봐두세요. 무슨 경우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특수한 경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저기 간주임대료.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제가 간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짜. 이제 가짜를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보증금에 대한 뭐요? 이자.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보증금에 대한 말 그대로 이자지 임대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간주의 뜻은 가짜를 뭘로 인정을 하겠다?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진짜 임대료가 아니고 이자를 얘기합니다. 뭐 얘기한다고요? 이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 보시면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옆에 보시면 무슨 일이요? 종료일. 그래서 그 간주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짜를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 가짜니까. 여러분들 가짜한테 너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가는 뭐만 거두시면 된다고요? 세금만 거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짜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일로 보자? 종료일로 보자. 왜냐면 뭐만 거두시면 돼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요.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선불 또는 뭘로 받는 거요? 후불로 받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선불이 많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 후불로 주는 경우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선불로 주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만약에 3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몇 월 달에 지급했냐면 3월 1일에. 3월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치니까 3월, 4월, 몇 월 것까지예요? 5월 것까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1기 예정이 1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3월. 그 다음에 1기 확정이 4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6월까지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는 걷어야 된다고요?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개월치를 한 번에 다 못 걷어요. 왜냐면 날짜가 뭐 하니까? 틀리니까. 그래서 1기 예정 때 3월이 들어가니까 3월 달 거는 1기 예정 때 내는 거고 4월하고 5월은 몇 기 확정 때 내는 거예요? 1기 확정 때. 근데 만약에 이거를 3월 1일 날 냈다라고 볼게요. 3월 1일 날 3개월치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국가는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이거 날짜가 3월 1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3월 1일로 하게 되면은 세 달치를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나누어서 내는데 요것도 무슨 날로 봐버려라? 종료일로 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에는 날짜를 국가에서 정해줬는데 언제로 하라고요? 마지막 날로.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다 종료일이라고 253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255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것 같아요. 영세율과 면세. 우리 그 영세율을 다른 말로 완전 면세제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면세를 다른 말로 불완전 면세제도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세는 환급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환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이내요? 15일 이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은 뭐와 관련된 거라 그랬죠?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요? 수출. 그 다음에 해주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왜 면세 그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거고요. 역진성 완화. 역진성의 뜻이 뭐냐면은 똑같은 물건 샀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게 뭐가 아니라고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무조건 세금 쪽에서는 많이 번 사람이 뭐 합시다? 많이 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다 어떻게 낸다고요? 똑같이 내요. 그래서 똑같이 내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역진성을 뭐 시켜주기 위해서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면세는 뭐 발행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래서 면세는 무조건 계산서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영세율은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영세율에서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요? 수출.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면세를 보셔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면세. 그래서 257페이지 면세. 그래서 시험은 면세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세 보시면 면세제도의 취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역진성 뭐요? 완화. 그래서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대부분 면세는 비싼 거에 많이 붙어요? 싼 거에 많이 붙어요? 네, 싼 거, 저렴한 거. 그래서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뭐 한 거요? 필요한 거. 그쪽에 많이 붙는 게 면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면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버시는 분도 있죠? 진짜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물건 가격이 비싸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적게 걷겠다, 적게 걷겠다. 그게 뭐라고요?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생활 필수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미가공 식료품. 무슨 식료품이요? 미가공 식료품.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의 대체적인 건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리하려고 사는 재료들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근데 가공된 건 과세예요. 뭐 참치 통조림이라던가 햄이라던가 이런 가공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2번에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뭐요? 비식용. 가장 대표적인 게 꽃. 그 다음에 회계 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시험에 나온 건 애완용 돼지.
시험에 애완용돼지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국내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국내. 그래서 국내 거는 면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이제 수입은 안 됩니다. 국산만 돼요. 국산만.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보내죠? 네,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좀 업무 보시는데 도움이 돼요. 꽃집에 전화해갖고 세금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 되는 거고요. 이러면 못 배운 사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데나 전화해갖고 다 세금 계산서 주세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못 배운 사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냐면, 오늘은 내가 모르고 세금 계산서 달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 계산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계산서를 보고 다음부터 여기에 전화할 때는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계산서 발행하고 싶어서 계산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업종별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너네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다. 너네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떼 쓴다 그래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나중에 취업하시죠? 그리고 거래처 중에 떼 쓰는 인간 있다 없다?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참 저는 한국 사람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떼 쓰는 사람 생겨요. 근데 그 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한 번인가 두 번 겪었었는데, 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말 안 들어먹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틀렸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를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보다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한테 들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맞대. 이러면 사람 환장해요. 근데 은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속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귀 닫고 눈 닫고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회사 생활 하거나 거래처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서열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요 사람은 좀 깔봐도 돼. 이 사람은 깔보면 안 돼. 그래서 첫 인상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있어요. 은근히 사람들을 줄 세워요. 은근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래요. 등수 매기는 거. 얘는 1등, 얘는 2등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은근 서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방만 먹이면 되는데,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를 갈고 있어요. 몇 개만 걸리라고요? 하나만 걸리라고. 그럼 그 하나 걸렸을 때 좀 세게 하면은 좀 누그러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돼야지, 그럴 때. 이런 건 안 배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뭐는 면세예요? 수돗물.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은 아시겠지만 고소득자가 쓰세요? 저소득층에서 쓰세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그래서 그것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객운송용역, 거기에서 밑줄 좀 쳐주세요.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객운송용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버스, 택시,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여객운송용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속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속버스에선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면 일반 있고 우등 있고 프리미엄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타는 것들이 무슨 버스예요?
일반 버스죠. 왜냐면 일반 버스가 가격이 가장 싸요. 나는 힘들지만 타고 가는 사람은 좀 힘듭니다. 45인승이라.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가 되면은 되도록이면 뭐 타려고 그래요? 우등 타려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돈이 더 여유가 되면 뭐 탈 거예요? 프리미엄 탈 거고 누워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임대를 왜 살아요? 임대 사는 이유. 돈이 많아서 부족해서? 부족해서. 돈 많으면은 집을 사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들은 대부분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빌리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성용품, 미생용품,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요즘에 큰 아파트 단지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정확하게 제가 주택법은 모르는데 몇 세대가 넘으면 무조건 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몇천 세대 이상 되면은 학교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 건설회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지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대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어야 될 것들이 다 있어요. 몇 세대면은 뭐뭐가 있어야 되고 몇천 세대면은 또 뭐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결혼 안 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들도 어때요? 어린이들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어차피 너네 건물 지을 때 어린이집도 빌려줘야 되잖아. 대부분 어린이집은 임대가 많아요. 자가보다는. 임대해 줄 때에 어떻게 해주란 얘기예요? 면세로 해줘.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뭐 할 수 있게요? 줄일 수 있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거에 많이 냈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형수술 권장하지 않죠.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세금 내는 세금이 부가세가 과세인 게 무슨 수술이에요? 성형수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형수술은 미용 목적입니다. 성형수술에도 의료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의료 목적은 면세인데 성형수술에서 미용 목적은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성형수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건 의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일반적인 성형수술 있죠?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아니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 광고는 제외라고 그 광고 제외 말고 그 2번에 보시면 교육 용역이 있어요. 무슨 용역이요? 교육 용역. 그 교육 용역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학원은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이 과세인 이유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넓다 좁다? 좁다. 좁으니까 운전면허 그 자동차가 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동차가 덜 돌아다니려면은 일단 방법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소지자를 줄이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 소지자를 줄이려면은 운전면허 학원 그 금액을 어떻게 해요?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웃긴 게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현대기아차가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은 뭐 없으면 차 못 사죠? 운전면허증 말고 또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사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도 차를 사려면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 필요 없죠.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그럼 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거 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간단해요.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이 어디죠? 삼성이죠. 넘버 투가 현대인가 그럴걸요, 아마? 예. 근데 현대가 뭘로 먹고 살아요? 자동차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를 만드는 순간 자동차 지금 못 사요. 아무도 못 사요. 그 제도 생기는 순간. 왜냐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맨날 주차하는데 주차 자리가 바뀌었는데 전 짜증나서 딴 데다 대거든요. 예, 집 안에다 안 대고 집 바깥에다 대요. 왜 그러냐면 차를 만약에 넣어 놓으면 뺄 수가 없어요. 옆집에서 차를 안 빼주면. 왜냐면 주차장은 승용차에 맞춰져 있는 주차장인데 요즘 승용차가 많아요? SUV가 많아요? SUV가 많죠. 그래갖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그 차를 받거나 아니면 내 차를 벽면에다 긁지 않는 이상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르겠죠? 그냥 되기 싫어서 안 되나 보다.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차를 사갖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면은 양호한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도 많잖아요. 강남은 뭐 난리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강남은 기본적으로 한 집에 차가 3대? 인천은 한 집에 한두 대잖아요. 강남은 2-3대, 많은 집은 4-5대까지도 될걸요? 그리고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경비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 차 빼다가 외제차 잘못 빼갖고 박아서 뭐 2천만 원을 물어줬네. 3천만 원을 물어줬네. 그런 얘기 툭 하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저도 강남 놀러 가보고 거기서 일도 해봤는데 전 강남 싫어요, 솔직히. 그냥 비싸. 네, 물가도 비싸고 그냥 뭐 하나 하려면 어쨌든 좀 인천보다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좋아요. 인천 싸잖아요, 딴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우표에서 수집용 우표 제외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우표 제외요? 수집용 우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성형수술하고 교육용역에서 운전면허하고 무도학원하고 수집용 우표는 뭐라는 뜻이에요? 과세란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은 과세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회계 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안 냈으면 하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주택 면적이라고 있어요. 무슨 면적이요? 주택 면적. 그래서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 이 사업용 건물이 상가예요. 뭐라고요? 상가. 그 다음에 보실 게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2가지로 되어 계실 겁니다.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2가지. 그래서 그 2가지를 가지고 한 번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요,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어떤 회사여야 되냐면은 그 임대 회사여야 돼요.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임대. 네. 그래서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집 짓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유도를 하냐면
상가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명 주상 복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지을 때는 상가보다는 뭐를 더 많이 지어라? 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러면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집이 많다라고 봐요, 부족하다라고 봐요? 네. 국가는 많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내 집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한 채 정도 있는 거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상가 많이 짓지 마. 상가보다 뭐를 많이 지어요? 주택을 많이 지어. 그러면은 집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봐요, 안 봐요? 보죠. 네. 근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는. 지금은. 근데 아무도 예상 못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그렇게 떨어질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네. 누군가 지금 비트코인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를 때에도 몇 천만 원씩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몇 천만 원씩 떨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올랐어. 근데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떨어져. 맞잖아요.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참 그게 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못 파는 거예요. 왜 못 파냐면은 더 올라갈까 봐. 네. 근데 그랬다가 타이밍 놓치면 한 방에 어떻게 되죠? 쫙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도 또 쭉 빠져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버티기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 돈을 빼서 딴 데다 또 투자해야지. 왜냐면 그 맛을 한번 보면.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내가 계속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 잡아먹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노름에 빠지는지 아세요? 노름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맛을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노름꾼들이 장난칠 때 이렇게 장난친대잖아요. 한두 번 이뤄준대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딴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오는 이유가 한두 번 땄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으로 오는 거죠. 오늘 이뤘지만 내일은 뭐 할 거야? 딸 거야. 그리고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물보다는 뭐를 많이 짓자? 주택을 많이 짓다. 그래서 주택으로 봐주면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면세. 근데 건물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과세.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계속 딴 얘기 했었던 이유가 그 뒤에가 조금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내일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실기를 좀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되면은 이론 끝낼 거예요. 어떻게든. 네. 아, 참고로 회계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무조건 배우고 세무를 배우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세무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회계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 네, 그래서 회계 배우고 세무 배우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회계의 70%는 회계랑 똑같아요. 그 30% 부가세하고 소득세 있거든요. 그것만 회계에다가 얹히면 세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거 많지 않아요. 추가되는 거는 점수로 치면은 점수로 치면 한 30점 정도 추가돼요. 실제. 그래서 30%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아까 실기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두 문제 나오는데 10점이고요. 배점이 커요. 그 다음에 소득세, 요걸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데
두 문제 나와요. 여긴 15점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25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소득세가 이론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4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에요? 29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세 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관련된 것만 35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못하면은 전산세무는 못 따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쪽에다 힘을 좀 실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나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회계 때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안 되시면 뭐 하세요? 질문 꼭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